안녕하세요, 비숑이들 송비입니다. 비숑이들, 제가 6월달에 신상지 영상을 건너뛰었더라고요. 야금야금 뭔가 되게 많이 구매하긴 했었는데 신상지 영상을 깜빡하는 바람에 6월에 구매했었던 제품들 이번 7월 신상지 영상으로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제품들로 알차게 구성해보았으니까 지금부터 채널 딱 고정하고 봐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베이스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레드의 듀얼핏 컨실러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이렇게 컨실러는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고 브러쉬도 같이 출시가 되었어요. 깡나님도 커버에 되게 진심이셔서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부터도 깡나님이 이렇게 컨실러나 뭐 이렇게 모공 커버나 흉터 커버 이런 거 영상 올리실 때 되게 참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대가 컸던 제품이었는데 이렇게 한쪽은 후루킹 팁 어플리케이터로 되어 있고요. 반대쪽은 미세 브러쉬 어플리케이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모는 좀 짧은 타입이고 아주 빽빽하게 심어져 있어서 좀 매트하거나 크리미한 커버력이 높은 제형들도 아주 매끈하게 얇게 싹 발라줄 수 있는 그런 타입이고요. 제가 아주 잘 사용하는 이런 모공 커버 브러쉬들하고 좀 유사한 타입이에요. 완전 제 취향입니다. 제형을 먼저 보여드리면 스프레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고 묽은 커버력이 높은 파데 정도 느낌으로 발리는 제품이고요. 스팟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크리미하고 되직한 점도가 살짝 있는 커버력이 더 높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넓은 면적에 얇고 고르게 매끈하게 펴바르기 좋고요. 스팟 같은 경우에는 국소 부위에 콕 찍어가지고 커버력을 좀 더 올리기에 좋은 제형입니다. 픽싱도 훨씬 잘 되고요. 색감을 보시면 스프레드가 한 반 톤 정도는 더 밝은 게 보이실 텐데요. 화사한 21호, 20호, 19호 정도가 사용하시면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스팟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차분한 21호 정도 느낌의 컬러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컬러를 좀 다르게 한 이유가 이 스팟으로 보통 좀 진한 이런 부위의 커버들을 올리게 될 텐데 이런 좀 진한 부위의 커버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너무 밝은 컬러로 하는 것보다는 내 피부톤과 딱 맞거나 아니면 살짝 어둡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커버가 잘 되고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 두 가지의 색감의 차이를 좀 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이렇게 색감 차이가 있는 걸 보고서 아 진짜 뭘 좀 아신다. 역시 깡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파데 대용으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 스프레드를 사용을 해서 넓은 면들을 좀 커버를 해주고 이 스팟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커버를 해주면서 베이스를 좀 깔끔하게 연출해볼게요. 이 스프레드 부분이 차분한 21호 혹은 정석 21호를 사용하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밝아요. 그래서 20호 분들이나 뭐 19호 분들 이런 분들이 더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21호이신 분들이 이거를 막 얼굴 전체에 다 사용을 한다라고 하시면 조금 밝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딱 좀 하이라이트가 들어가야 되는 앞볼 부분이나 좀 어두운 거 밝히고 싶은 부분 뭐 T존 아니면 요런 심부볼 턱 밑에 이런 부분 정도로 좀 면적을 나눠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진짜 파데를 바르듯이 막 얼굴 전체에 다 바르면 조금 하얀 동동 떠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브러쉬를 지금 사용해가지고 바르고 있는데 이렇게 브러쉬로 대충 발라줘도 진짜 결자국 1도 안 남고 살짝 세미 매트한 것 같은 느낌의 약간 도자기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약간 뭔가 광이 쏙 흡수되면서 반무광 도자기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 느낌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브러쉬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싹싹 밀어서 바르기 되게 좋아요. 사실 지금 제가 바르는 것 같이 좀 넓은 면적을 바르기에는 좀 여러 번 이렇게 발라야 돼가지고 이런 코나 아니면은 좀 스팟을 집중적으로 커버를 할 때 사용해주는 게 조금 더 좋은 그런 크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요거를 이렇게 대충 막 요 정도 면적에다가 쓱쓱 바르기엔 나쁘지 않거든요? 이렇게 모공 끼임도 전혀 없고 되게 피부에 뭔가 스며들듯이 되게 매끈하고 엄청 도자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하면서 모공 끼임 같은 거 못 느꼈고 그리고 뭐 각질 부각 뭐 이런 것도 잘 못 느끼고 최근에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속력도 되게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땀에도 잘 견디는 것 같고 지속력 되게 괜찮네 싶어가지고
흠뻑쇼를 갔을 때 얘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쏟아지는 물에까지 잘 견디는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거울을 보니까 코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벗겨져가지고 좀 얼룩덜룩하게 된 걸 보니까 좀 그런 물놀이나 워터파크 뭐 계곡 가거나 아니면은 진짜 무슨 뭐 물을 사용한 페스티벌 요런 데 갈 때 사용하기에는 조금 그 정도까지 강력한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스프레드 타입이 되게 얇고 뭔가 좀 에어리하게 발리는 느낌이긴 하지만 모공 커버는 또 잘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애초에 이런 타입의 브러쉬랑 같이 쓰라고 만들어진 제형이잖아요. 그래서 브러쉬랑 또 궁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결대로 발라준 후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콕콕콕콕 찍어주듯이 모공 메워주면은 되게 매끈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프레드 타입은 커버력이 그렇게 엄청 높진 않아요. 진짜로 조금 커버력이 높은 정도의 파데를 바르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렇게 정말 넓은 부위 메이크업 하실 때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홍조들이나 이런 뭐 이렇게 스팟 같은 거는 진짜 이런 반대편에 스팟을 이용을 해가지고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제 이 스팟 같은 걸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커버가 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에 발라줄 건데 이게 이렇게 얹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좀 픽싱이 돼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바르고 바로 막 이렇게 블렌딩 하기보다는 커버를 진짜 올리고 싶은 부분에는 살짝 이렇게 놔뒀다가 가장자리 위주로 살짝 블렌딩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커버는 무조건 한 번에 두껍게 올려가지고 빡 이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이렇게 넓은 면적 한번 해주고 그리고 그 위에 살짝 더 좁은 면적으로 한번 해주고 이렇게 쌓아주듯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일단은 1차 커버 1차만으로 뭐 다 되면은 너무 좋지만 일단 1차 커버 여기는 한 번만 해도 가려졌어요. 1차 커버로 이렇게 살짝 올리고 이 가장자리를 이렇게 살짝 붉은기가 비치는 부분들은 더 해줄게요. 이게 이렇게 되게 미세한 브러쉬잖아요. 완전 단단한 타입의 그런 미세모 브러쉬는 아니고 좀 낭창낭창한 타입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를 차라리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팁으로 했으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콕 찍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거를 그렇게 완전히 딱 스팟에만 딱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가끔 저는 그냥 귀찮을 때 이렇게 그냥 다크서클도 커버하기도 하고 홍조가 조금 심하게 올라왔을 때 좀 넓은 부위를 이걸로 커버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너무 이게 또 뾰족하고 딱딱했으면은 용도를 다르게 쓰기에는 약간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브러쉬로 한 게 또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컨실러만 사용해가지고 베이스를 되게 깔끔하게 연출을 해보았고요. 살짝 이렇게 뭔가 박물관 같은 느낌이 나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요즘 이거를 베이스 대용으로 되게 계속 쭉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결론은 전체적으로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이다. 이게 스프레드 타입도 굉장히 얇고 가볍게 발리지만 스팟도 분명히 제형이 스프레드보다는 좀 더 크리미하고 점도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브러쉬로 이렇게 쫙 발랐을 때 되게 얇게 발리거든요. 그러면서 또 픽싱은 잘 되고 커버력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고정력도 좋고요. 컨실러 바르고 나갔을 때 이렇게 바른 직후에는 되게 커버 잘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좀 수정 화장 좀 해야지 이러고 딱 거울 봤는데 그때쯤 되면 막 얼룩덜룩하게 컨실러 날아가 있어가지고 막 그 잡티 다 돋보이고 이랬던 경험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뭐 땀을 막 잘잘 흘리거나 막 물 맞거나 막 이런 것까지 견디는 지속력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름에 사용하기에 지속력이 나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메이크업 두꺼워지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 컨실러 사용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사용을 해주시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마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화장을 한 느낌을 내기에는 저한테 요거 아이보리 컬러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생얼 뭐 운동 가거나 막 이럴 때 생얼로 가고 싶은데 막 코 주변 너무 빨갛고 뭐 이렇게 여드름 하나 났고 뭐 이럴 때 바르기에는 1호가 저에겐 좀 밝아가지고 운동용 생얼용으로 2호도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호도 하나 더 살 건데 1호가 지금 품절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입고되는 거 기다렸다가 입고되면은 바로 또 재구매 갈기는 걸로. 아무튼 이거 브러쉬랑 같이 아주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섀도우를 보여드릴 건데요. 요번에 롬앤에서 그 마이 멜로디, 쿠로미? 걔네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품을 몇 개를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또 누제로 쿠션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마침 딱 내추럴 21 컬러가 이렇게 쿠로미 에디션으로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왜냐면은 딱 섀도우가 쿠로미가 다 쿨톤, 립도 쿠로미가 쿨톤. 쿠로미 하나쯤 구매해보고 싶었는데 애초에 품절이라 가지고 좀 구매를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쿠로미 구경 좀 해보자라고 했던 게 쿠션이었는데 마침 제가 쓰는 이 색상이 쿠로미라 가지고 다행히 쿠로미 하나쯤은 겟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딱히 관심 없긴 해요. 저 뭐 살리오를 엄청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엄청 핫하긴 한데 제가 막 그렇게 애초에 캐릭터 덕질을 막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 마이 멜로디 베러덴 팔레트 10호 마이 치어리 가든 쿠로미 에디션으로 나온 건 딱 봐도 제가 사용을 못할 것 같은 컬러라가지고 그냥 애초에 마음을 접을 거 안 열려. 어디 칼. 아무튼 이렇게 10호 마이 치어리 가드는 웜톤도 사용할 수 있는 좀 따뜻한 뮤트 핑크? 이런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립도 마이 멜로디 컬러 두 가지를 구매했어요. 16호 치어리 핑크, 17호 멜로우 슈가. 립은 이따 보여드리고 오늘은 섀도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섀도우 팔레트 컬러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10호 마이 치어리 가드는 웜핑크에서 살짝 뮤트한 로즈 계열까지 걸쳐있는 듯한 느낌의 핑크 팔레트예요. 그래서 이런 컬러들은 사실 웜톤 사용하기 완전 쌉가능이고 이런 컬러들은 조금 서늘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쿨톤에 약간 걸쳐 계신 분들도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손등발색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리터, 쉬머, 매트, 펄 매트 골고루 들어가 있는데요. 글리터가 이렇게 큰 입자들이 아니고 되게 쉬머리한 느낌? 좀 짜잘한 느낌의 글리터들이에요. 요즘 글리터가 다시 살짝 작은 입자로 돌아가는 추세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슬픕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음영 컬러들 보시면 생각보다 좀 차분하죠. 그래가지고 뭐 가을이 돼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컬러예요. 솔직히 지금 계절에는 약간 더워 보인다 싶은 그런 느낌의 핑크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 밀키 버드 컬러를 사용해서 베이스 컬러부터 깔끔하게 싹 깔아주고요. 이거는 뭐 그냥 되게 뽀얀 컬러라서 눈두덩이 이렇게 컬러를 좀 정리해주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루 날림은 조금 있습니다. 원래 롬앤 팔레트가 가루 날림이 조금 있는 편이죠. 두 번째로는 피치버블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봄웜 라이신 분들은 이 컬러 사용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차분한 버블검 핑크? 살짝 웜톤 버전의 버블검 핑크에 펄을 좀 섞은 느낌이거든요? 생각보다 발색은 조금 은은하게 되는 편이고 웜톤이 쓰기에도 아주 자연스러운 컬러입니다. 참고로 여기 언더는 이번에 피 신제품 애교살 뭐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애교살 메이크업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살짝 음영만 미리 넣어주는 정도? 그리고 여기 조금 진한 컬러들 섞어가지고 포인트 음영 들어갈게요. 여기 좀 딥한 음영 컬러들이 다 살짝 로즈빛? 약간의 쿨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컬러들이어가지고 아마 이걸로만 메이크업을 하시면은 완벽하게 따뜻한 웜톤 느낌의 핑크가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예뻐요. 예쁜데 뭔가 그런 맑고 화사한 봄 핑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에 미리 음영을 넣어줄 건데요. 이거 섀도우로는 음영만 넣어주고 아이라인 따로 그려줄 건데 아이라인도 피에서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그거 사용해줄 예정입니다. 글리터는 여기 치어리팝 사용해서 애교살은 따로 할 거니까 눈두덩이 딱 중앙에만 콕콕 이렇게 살짝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좌우로 살짝 이걸로 메이크업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인데 이걸 딱 바르고 나니까 약간 요즘 유행하는 세미 스모키의 핑크 버전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쿠로미 팔레트가 딱 요즘 하기 좋은 세미 스모키 느낌의 약간 쿨톤 버전 팔레트라고 했다면 요거는 요즘 스모키의 좀 웜톤? 로즈 버전의 팔레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루 살짝 날리는 거 말고는 컬러 구성도 되게 조화롭고 예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컬러 계열이 취향이라고 하신다면 바로 구매 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이라이너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에 퓨에서 올트임 듀얼 라이너라고 앞트임부터 삼각존까지 시원하게 트임 룸메
이렇게 듀얼 타입의 아이라이너를 출시를 했어요. 보시면 이쪽은 살짝 더 밝은 약간 트윈 라이너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의 아이라이너가 들어가 있고 이 반대쪽에는 조금 더 진한, 그래서 우리가 원래 사용하는 이런 아이라인을 좀 더 뚜렷하게 그려주는 그런 용도의 아이라이너를 쓸 수 있는 펜슬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트윈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엄청 뭔가 크리미하고 막 멜팅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뭔가 좀 반투명한 느낌의 발색이 된다 싶으면서 그냥 적당히 부드럽게 그려진다 느낌? 너무 무르지도 너무 하드하지도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라이너 부분이 저는 오히려 좀 더 부드럽고 더 매끈하게 그려진다고 느꼈어요. 얘는 상대적으로 좀 더 진하고 선명하게 발색이 되면서 픽싱도 꽤 잘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컬러 보여드리면 여기부터 요거 두 개가 린넨 애쉬, 요거 두 개가 베일리 브라운, 요거 두 개가 시스루 블랙인데요. 컬러가 진짜 다 너무 예쁘게 뽑힌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브라운 아이라이너 중에서 힘 조금 빠진 거를 요즘 좋아해가지고 요 린넨 애쉬가 제 취향이긴 한데 코랄 피치 계열 메이크업 자주 하시고 좀 더 선명하고 또렷한 느낌의 아이라인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 2호 베일리 브라운 좋을 것 같고요. 쿨톤 분들은 그냥 시스루 블랙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블랙도 진짜 답답해 보이는 완전 쨍하고 막 텁텁한 제트 블랙? 이런 느낌이 아니고 살짝 이름처럼 시스루 느낌이 있는 블랙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스무징해가지고 사용하면 전혀 답답하거나 막힌 느낌 없이 사용 가능할 것 같고 이 트윈 라이너 부분 이 컬러가 로지빛으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쿨톤 컬러지만 이건 좀 탐난다. 일단 아이라인부터 그려줄 건데요. 되게 부드럽게 잘 그려지는 제형이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잘 그려지면 좀 더 번짐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부드럽게 발리면 양이 조금 많이 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는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이런 브러쉬로 더 고르고 매끈하게 발릴 수 있도록 아이라인을 미리 한번 펴주고 블렌딩을 좀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거 지금 블렌딩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픽싱이 확실하게 잘 되는 느낌이에요. 부드럽게 발렸다가 이제 휘발돼가지고 딱 날아가면서 샥 고정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번짐은 제가 이제 영상을 편집하면서 따로 번짐에 대한 부분 코멘트를 넣기는 할 건데 일단은 번짐이 막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트윈 라이너로 여기 언더 부분에 이렇게 삼각존 부분 남겨두고 이렇게 살살살살 그 밑에를 그어가지고 눈꼬리 연장을 이렇게 해줄게요.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느낀 건데 살짝 뭔가 이렇게 똥처럼 뭉치는 게 약간 있긴 한데 그건 좀 스킬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색감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린넨 애쉬 컬러들이 눈에다 얹었을 때 생각보다 조금 더 그레이시해지는 것 같아요. 실제 발색이.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난 확신의 웜톤이다 하시면 안전빵으로 2호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에 올트임 듀얼 라이너를 사용해본 평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아이라이너 그리는 이 부분이 되게 부드럽고 매끈하게 발리면서 또 픽싱은 나름 잘 돼가지고 그 부분이 되게 사용감이 좋다고 느껴졌고요. 트윈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어주다 보면은 약간의 뭔가 좀 지우개 똥같이 뭉치는 그런 부분이 살짝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뭐 사실 브러쉬로 블렌딩 살짝 해서 털어주면 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약간 거슬린다. 이런 부분은 조금 있었고 그리고 이제 듀얼 라이너 중에서도 한쪽은 브러쉬, 한쪽은 펜슬 이런 타입의 제품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한쪽이 트윈 라이너, 한쪽이 뭐 아이라이너 이런 식으로 나온 제품이 없었던 제품이라 가지고 저는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트윈 라이너가 약간 좀 전 귀찮아가지고 좀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원래 쓰는 아이라이너 컬러 외에 트윈 라이너가 뒤에 하나가 더 달려있으면 좀 더 트임을 할 때 이렇게 바꿔가지고 쓰면 되니까 이게 좀 좋지 않나. 나처럼 트임 라이너 따로 막 이렇게 찾는 거 귀찮아서 안 쓰는 사람은 이거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피색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아이라이너도 한번 사용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마찬가지로 피 신제품이고요. 이거 요번에 레오제이님이 광고하셨죠? 피 듀얼 애교살 풀 필러. 애교살이 뭐 지금도 여전히 많이들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한참 막 미친 듯이 출시됐을 때에 비하면은 조금 늦게 출시된 감이 있어가지고 약간 아쉬운데
어디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딱 웜톤, 쿨톤 느낌으로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고요. 1호 위시어스타, 2호 디오포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한쪽은 애교살 볼륨을 넣어줄 수 있는 컨실러 컬러로 구성된 펜슬이고요. 다른 쪽은 이렇게 스펀지 팁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뚜껑 안쪽에 있는 내용물을 이렇게 콕콕 찍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일단 컨실러 제형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게 직경이 조금 작은 편인데 약간 뾰족하다? 하드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형 자체가 빡빡하게 안 그려진다기보다는 그냥 직경이 조금 작아가지고 느껴지는 뾰족함?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노베브만큼은 아니지만 이 제품도 어느 정도 픽싱이 되는 제품입니다. 반대쪽 글리터 부분 사용을 해보면은 요거는 약간 이렇게 투명하게 깔리는 글리터라기보다는 베이스의 색감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이렇게 콕콕콕 글리터가 살짝 박혀있는 느낌의 좀 쉬머한 느낌 글리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컬러 발색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1호 위시어스타는 웜톤 아이보리 컬러에 이렇게 피치 골드빛 글리터고요. 2호 디어포즈는 컨실러도 좀 더 화사하고 약간 더 핑크 베이스의 아이보리 컬러이고, 글리터는 핑크 베이스에 핑크빔을 좀 쏘는 듯한 느낌의 그런 컬러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제가 1호를 사용을 해봤겠지만 오늘 핑크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이거 2호를 사용해서 메이크업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좀 옹졸하게 웃으면서 애교살의 범위를 봐가며 이렇게 펜슬을 사용해서 쓱쓱 그어서 애교살 볼륨을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톡톡 블렌딩을 해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연출을 해줍니다. 제가 아까 애교살을 할 거를 생각을 하면 여기다가 원래 섀도우로 하면 안 됐었는데 제가 해버리는 바람에 살짝 뭉침이 있긴 있습니다. 애교살 이런 컨실러 사용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교살 그리기 전에 이렇게 파우더를 과하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볼륨이 생겼죠? 그러면 이 디오포지 글리터 컬러를 사용해서 이 위에다가 살짝 글리터를 얹어주세요. 베이스 컬러가 기본적으로 좀 깔리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무슨 메탈릭하고 텁텁한 그런 글리터가 아니고 좀 은은하게 발색되는 느낌이라 가지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확실히 이 디오포지 컬러는 아무리 제가 오늘 핑크 컬러로 메이크업을 했다 한들 좀 저에게는 쿨한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애교살까지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피해 애교살 풀필러까지 사용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이 제품이 엄청 애교살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나서 훨씬 뒤에 출시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막 엄청나게 뭐가 다르다, 엄청 뭐가 좋다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거 잘 쓰고 계신다면 굳이 이거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뭔가 글리터 컬러나 뭔가 컨실러 제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엄청나게 뭐가 이렇게 뭐 혁신적이고 뭐가 되게 대단하고 새롭고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되게 광고를 엄청 이렇게 크게 한 거 치고는 의외로 평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히 뭐 이렇게 꼭 구매하세요 이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 뭐 없으시다면 하나쯤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잘 쓰고 있는 거 있으시면 굳이 싶은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데이지크의 립 펜슬입니다. 이 제품이 제가 립 펜슬 모음 리뷰를 올리고 나서 딱 일주일인가 뒤에 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킹받았는데 8월달인가에 클리오에서도 립 펜슬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그 제품까지 해가지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든 뭐 어떻게 하든 아무튼 요거는 또 신제품으로 출시가 된 제품이니까 오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전 제품 다 구매하지는 않았고요. 뭔가 좀 데일리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컬러? 베이스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컬러들 위주로 구매를 했고, 뭔가 포인트 컬러 같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하트퍼센트에서 그런 컬러들을 구매를 해봤는데 전혀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컬러 6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1호, 2호, 3호, 7호, 8호, 10호 구매했고요. 베이스로 쓰기 좋을 것 같은 색감 위주랑 한번 비교해보려고 10호까지 구매했습니다. 직경은 이렇게 하트%랑 동일한 직경이에요. 그리고 제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부드럽고 뽀송하고 실키하게 그려지는 그런 제형이에요. 픽싱이 되는 제형이 아니고 완전 블러링에 좀 최적화된 그런 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 출시되는 립 펜슬 유명템들이 좀 픽싱되는 타입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픽싱되는 느낌 없고 완전 그냥 뽀송뽀송하게 벨벳 느낌으로 블러링이 됩니다. 컬러 6개 이렇게 다 발색해봤고요. 순서대로 1호, 2호, 3호, 7호, 8호, 10호입니다. 그런데 이 컬러들이 딱 보면은 좀 느껴지시겠지만 아이스크림 컬렉션 때부터 제가 느낀 건데 데이지크가 약간 조금 요즘에 좀 흰기병에 걸렸는지 뭔지 컬러들을 다 어떻게든 되게 화사하게 뽑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컬러가 약간 좀 옛날 로드샵으로 역행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요즘 느낌 컬러가 아니고 근데 분명히 요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컬러가 막 그렇게 세련되다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립 펜슬 사용 전에 이렇게 살짝 입술색을 커버를 살짝 해주시고요. 그 다음 저는 이 샌드 베이지 컬러 사용해줄 거예요. 오늘 요거 6가지 컬러를 다 하나씩 발색을 보여드리진 못할 것 같고 대표적으로 이 컬러만 사용을 해볼게요. 저는 요즘에 오버립을 할 때 최대한 제 원래 입술색이랑 비슷한 컬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라인을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그렇게 라인만 확장한다는 느낌보다는 오버해서 라인을 그려주면서 살짝 이렇게 안쪽까지 같이 발라주면서 베이스 립으로의 역할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하는 게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라인만 쓰기에는 색깔이 그렇게 뭔가 입술색으로 나온 제품도 있지도 않을 뿐더러 제형 자체가 엄청 막 고정력이 좋고 그런 제형이 애초에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펜슬 타입의 베이스 립스틱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은 블렌딩이 쉽다는 건데요. 장점이자 단점으론 밀착력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블렌딩을 했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얇고 뽀송하게 퍼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입술색을 막 완벽하게 막 잘 커버해주는 그런 타입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픽싱이 진짜 잘 돼가지고 오래도록 이렇게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색이 기깔나게 잘 뽑혀가지고 뭔가 내 입술하고 너무 잘 어우러져. 립 펜슬이라면 둘 중에 하나의 장점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좀 약간 애매한 거예요. 펜슬이라서 라인을 따가지고 이렇게 그리기에는 립스틱이나 뭐 틴트보다는 낫다? 뭐 이런 장점이 아니라면 약간 굳이 얘를 발라야 되는 걸 모르겠는 이유? 그래서 저한테는 조금 생각보다는 애매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입술색을 눌러줄 때 쿠션으로 아까 방금 우리가 눌러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눌러준 파데나 쿠션 이 제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제품이 되게 밀착이 안 되고 또 들뜨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까다로운 것 같고 생각보다 그냥 임팩트가 없는 느낌. 제가 워낙에 지금 다른 립 펜슬을 너무 많이 써봐가지고 이제 그거에 더 익숙해져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얘는 그냥 벨벳 립스틱인데 펜슬처럼 생겼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컬러가 다양하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잘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베이스 립 발라준 위로 이 틴트들 2개 발라줄 건데요. 아까 살짝 소개해드렸었던 마이멜로디와 콜라보한 2가지 컬러의 틴트입니다. 16호 치어리 핑크랑 17호 멜로우 슈가인데요. 듀이풀 워터 틴트 제형은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컬러만 보여드릴게요. 얘가 이제 16호 치어리 핑크인데 따뜻한 느낌이 드는 웜한 핑크예요. 생각보다 컬러가 진하지 않고 약간 복숭아 느낌이 섞여 들어간 그런 핑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17호 멜로우 슈가인데요. 요거는 그냥 웜톤 분들이시라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 살짝 차분한 느낌의 코랄 컬러예요. 쨍한 느낌은 아니고 살짝 뿌연 몽글한 느낌이 드는 코랄 컬러로 엄청 붉은기가 있는 코랄이라기보다는 살짝 핑크가 섞인 듯한 여리여리한 코랄입니다. 아까 데이지크 1호로
입술색을 좀 죽여놓은 상태니까 여기 위에다가 바로 16호부터 발라볼게요. 생각보다 엄청 여리여리한 핑크예요. 베이스로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의 핑크입니다. 물론 이제 착색이 되면서 색감이 조금 더 올라오긴 하겠지만 약간 흰기가 많이 도는 몽글몽글한 컬러라는 점. 다 발랐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 엄청 여리여리한 핑크죠? 원래 힘이 조금 빠져 보인다고 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착색이 살짝 올라오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살짝 흰기가 있는 컬러이긴 해가지고 좀 쨍한 컬러가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다가 포인트 컬러 더 발라주셔야 될 것 같고요. 라이트 톤이신 분들은 요거만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방금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17호 바로 이어서 발라볼게요. 아까처럼 쿠션이랑 립 펜슬로 입술색을 좀 눌러준 뒤에 발라주었고요. 17호 멜로우 슈가를 발랐을 때의 느낌이고요. 확실히 조금 더 생기 있는 코랄로 발색이 되죠. 이번에 사용해본 이 듀이플 워터 틴트 16호, 17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너무 여리여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봄웜 라이트 톤이신 분들에겐 되게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에요. 글로시 립을 바르면서 약간 글로시한 제품으로 베이스를 하기를 원하셨던 분들께도 괜찮을 것 같은 컬러고요. 저도 요즘 좀 글로시에 많이 빠져있는 상태여가지고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에 준비한 신상 제품들 리뷰를 모두 마쳤고요. 비숑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잘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궁금한 신상 제품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잘 모아놨다가 다음 영상에서 또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